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트럼프가 물론 EU에 대한 으름장 시한을 좀 늦춘 것도 연관이 있겠죠.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섹터와 종목 탐색부터 하겠습니다. 염정 인백스 자산운용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종목 탐색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 새내기 달바 글로벌의 돌풍으로 화장품주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일단 달바 글로벌은 새로 상장한 기업이죠. 네,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공모가의 2배 이상 오른 종목이죠. 코스피 쪽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화장품주 APR이 작년 네. 2월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코스피 쪽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올해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만큼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달바 글로벌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 화장품주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장 전부터 워낙에 관심을 받았었고 기존의 압도적인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준비된 기업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스트라든지 선케어 제품이 있는데요. 두 제품군이 사실 거의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은 그 제품의 집중력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지금까지 이끌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또 숙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수도 좋았지만 해외 쪽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130%대에 일어날 것으로 전년 대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쪽, 미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자금에 따른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집중화, 소수 핵심 제품으로 시장이 그 기존의 기업이 컸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올해 이후에는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습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고요. 다른 화장품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화장품주 다른 회사들은 약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동종 좋은 회사가 오니까 수급이 단기적으로 그쪽으로 좀 갈리는 영향도 있을 텐데 대체로는 어쨌든 이 새로운 신규 상장으로 화장품이 같이 좀 붕업될 수 있을까 관심사잖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달바 글로벌 신규 상장주가 워낙에 지금 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장중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타 기존의 주도주로 보였었던 뭐 APR, 뭐 실리콘2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반증을 좀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달바 글로벌의 등장으로 인해서 섹터에 대한 확대는 조금 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지속 성장세는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눌린 종목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뭐 기존에 많이 오른 쪽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간 좀 주목이 좀 덜했었던 섹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일단 좀 시장에 약간 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월요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APR이 좋은 어떤 그 선례를 좀 보여줍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또 좀 기간 조정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재평가를 받으니까 최근에 또 급등세로 가잖아요.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그런 변동성들을 뭐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가운데 현대로템이군요. 현대로템이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방산이 전부 다 강한 건 아닌데 유독 그 가운데서도 보면 현대로템이 강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였는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또 달라지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현대로템은 일단은 오늘의 리포트가 나온 부분에서 그렇죠. 다소 좀 자극적인 제목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좀 조금은 사실 좀 과도하고 조금 네. 좀 급진적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에 대한 지속적으로 현대로템을 바라보는 뷰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오늘의 상승분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대로템의 가장 큰 모멘텀은 당연히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 리포트도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지연된 상황 속에서 약간의 그 시기적인 부분은 이견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기존의 리포트, 지난주 리포트만 하더라도 5월 말을 좀 기대감으로 가져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의 안정, 그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라는 지연될 수 있다라는 또 기사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기적인 부분을 단정질 수는 좀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오늘 뭐 다른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지만 단독으로 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수급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포트에 대한 단기적인 이끌림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속적으로 현대로템은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에서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경우 향후 2, 3년간은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단기적인 급등은 조금 우리가 여기에 너무 편승을 좀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방산을 보면 전체적인 시각이나 탑픽은 어떤 거 있었는데? 뭐 다들 비슷하게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에 좀 단기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현대로템 저도 단기적인 탑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급하다라고 생각해서 눌림목을 이용해서는 접근 가능합니다만 지금 어떤 무게 중심을 좀 확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로템이 사실은 올해만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 또 재작년쯤에 한 2만 몇천 원 할 때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오는데 지금 13만 9천, 14만 원입니다. 결국은 3만 원대 얘기했던 거를 이 가격대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버팀, 이런 장기적 시각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가져가기 어렵죠. 올라도 이제 어렵습니다. 예, 방산주 현대로템 봤고요. 다음 또 키워드 볼게요. 전력기기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죠. 또 뭐 원전이나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로 해서 글로벌화 흐름들도 좋은데요. 네, 전력기기 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탑픽도 알려주세요. 네, 전력기기 쪽은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기기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현대로템 우리가 2, 3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전력기기 쪽도 그간 한 1년 이상을 좀 사실은 좀 상승기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단기 눌림이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는 오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한 달여 이상 주가가 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림목, 약간 횡보 구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사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기업이 전가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여전히 공급 우위 쪽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위해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 뭐 최근에 유럽에서의 어떤 정전 사태라든지 노후 전력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수요 등은 여러 사실은 사업 분야에서 전방 산업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의 눌림목이 만약에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더 진입하기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형 기기업체, 현대일렉트릭, LS일렉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이 좋습니까? 네, 뭐 사실은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의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가 이제 1분기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살짝 조금 미스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좀 단기 반등이 나타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하반기까지 분기 성장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호황기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 국내뿐 아니고 미국 내에서의 캐파 증설도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좀 실적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 매수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참 좋은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현대로템도 이야기했듯이 네. 사실 그 종목을 지금까지 끝까지 끌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돌이켜 보면은 성장성이 한 2, 3년간 확보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으로부터도 2, 3년간이 더 실적 성장이 확보됐다라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닝섹터와 종목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들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얘기 많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